여러분은 혹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밥은 함께 먹고 문패도 함께 쓰고 명절이면 같은 사진 속에 서 있는데도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서로의 집을 떠나버린 듯한 모습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어떤 가정은 큰 돈이 없어도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반찬이 많지 않아도 밥상 앞에 앉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찬바람이 붑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가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차가운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비웃음 섞인 침묵이 조금씩 벽을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가 이어져 있으니까,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 부부는 약속을 했으니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사랑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낯선 사람이 던진 거친 말은 하루쯤 지나면 잊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들은 말,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받은 차가운 눈빛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법구경에는 말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법구경 100번째 개송의 정신은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마디가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장에 그대로 외우고 해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의 정신을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조용히 바라보려 합니다. 여러분,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집어들 수도 없고 무게를 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아주 천천히 지치게 합니다. 당신은 왜 늘 그 모양이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 정도밖에 못하니?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들은 칼처럼 크게 소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마음의 살을 조금씩 베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평화로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문을 닫아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말을 참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원망을 쌓아두고 어느 날 폭발하듯 상대를 찌르는 것은 참된 침묵이 아닙니다. 또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마음을 짓밟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말은 단순히 조용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하면서도 해치지 않는 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건네는 말, 나의 분노를 상대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불길을 알아차리는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싸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냉담함이 더 오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휴대폰만 보며 또 시작이네 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이 힘든 하루를 말하려는데 아내가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라고 받아치는 순간, 자식이 용기 내어 속마음을 꺼냈는데 부모가 그대 뭐가 힘드냐 하고 말하는 순간 그 집안에는 아주 작은 금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이 쌓이면 언젠가 비가 스며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말이 너무 차가워서 마음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오래된 연인,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쉽게 방심합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지?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상처를 받아?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말이 남긴 자국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말도 하나의 업입니다. 여기서 업이라는 말을 두려운 벌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마음의 습관이고 그 습관이 다시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뜻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일 따뜻한 말을 연습하면 집안에 작은 안심이 쌓입니다. 매일 차가운 말을 반복하면 집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식탁에서, 퇴근 후 현관 앞에서,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한마디에서,
우리는 매일 수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교 전통 속에 전해지는 말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말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날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은 집이지만 안에서는 매일 조금씩 서로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시 불교의 더 깊은 지혜로 진실한 말과 자비로운 침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 전에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을 조용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날카롭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숨쉴 공간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가족은 큰 사건 하나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일의 말투 속에서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다시 가까워지는 길도 아주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건네는 한마디, 오늘 내가 삼키는 한마디, 오늘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는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불교 전통 속에 전해지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왜 한마디 말이 수행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러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떠올려 볼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수행자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역사적 사실처럼 붙잡기보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성격이 매우 날카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고 말도 빨랐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쉽게 지지 않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어 한마디로 눌러버리는 데 능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를 두려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이다.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서 가까운 숲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배우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분을 지혜롭다고 하니 내가 한번 물어보아야겠다. 정말 대답을 잘하시는지 보자. 그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따지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말끝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이기고 싶어하는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꾸짖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물그릇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물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겠는가? 그 사람은 조금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당연히 준 사람에게 남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분노와 거친 말을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남겠는가?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큰 꾸짖음도 없고 긴 설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말을 밖에서 바라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실의 옷을 입은 분노를 던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깨우치려 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 말을 하려 하는가? 내 말의 뿌리는 자비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자존심인가? 내 말은 상대를 일으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속의 불편함을 상대에게 던져서 잠시 시원해지기 위한 것인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들이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줍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없어. 너는 늘 기대를 저버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의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 함께 봅니다. 진실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지혜로운 말은 아닙니다. 칼도 진짜이고 약도 진짜입니다. 그러나 칼은 베고 약은 살립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시험을 못 봤을 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과 속상하겠구나. 그래도 어디서 어려웠는지 같이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마음을 닫게 하고 한마디는 다시 일어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침묵과 한마디는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상대가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말을 받아 내 마음속에 들여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내 문 앞에 놓였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집 안으로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족 사이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너무 깊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의 고통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즉시 같은 칼로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오래된 싸움의 고리가 아주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을 참기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듣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을 지혜롭게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이 차가워지는 것은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자신의 아픔을 말로 던지고 상대는 그 말을 다시 더 차갑게 되돌려주면서 어느새 집안 전체가 상처의 메아리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따뜻한 가정은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마음을 해치지 않는 말이 머무는 곳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침묵이 필요하고 때로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 주기 위해 진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내 분노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친 말을 듣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차가운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남는지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날 어느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매일의 차가운 말이 어떻게 사랑을 지치게 만드는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부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둘 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지연은 아이 도시락을 챙기고 민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있었고 거실에는 아이가 만든 그림이 붙어 있었고 주말이면 가끔 마트에도 함께 갔습니다. 남들이 보면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대화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두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많이 웃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어가며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컵라면을 먹어도 둘은 언젠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대출금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님 병원비와 회사의 압박이 겹치면서 두 사람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상사는 낮에 그에게 심한 말을 했고 거래처 문제까지 겹쳐 하루 종일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말했습니다. 또 늦었네. 집은 당신에게 그냥 잠만 자는 곳이야? 민수는 순간 마음이 굳었습니다. 사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미안함보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놀다 왔어? 먹고 살려고 일하다 온 거잖아.
지연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재택 업무를 마무리하고 시어머니 전화까지 받느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도 사실은 많이 힘들었지?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신만 힘들 줄 알아? 나도 하루 종일 숨도 못 쉬어. 그날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던지는 말이 때로는 더 차갑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일부러 그릇 소리를 조금 크게 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물통을 찾지 못하면 지연은 민수에게 당신은 집안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신은 늘 나를 부족한 사람 취급해 라고 받아쳤습니다. 주말에 민수가 잠깐 누워있으면 지연은 혼자만 쉬고 싶지? 라고 했고 지연이 친구를 만나 늦게 돌아오면 민수는 집이 싫어서 그렇게 밖에 있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버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랐고 지연은 자신이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는지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아달라는 마음이 말로 나올 때는 늘 비난이 되었습니다. 나 좀 알아줘 라고 말하지 못하고 너는 왜 나를 몰라줘 라고 말했습니다. 나 너무 지쳤어 라고 말하지 못하고 당신 때문에 지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오래된 휴대폰 사진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민수는 지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별로 없어도 서로에게 다정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가 그리워한 것은 젊은 시절의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말투였습니다. 그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실수해도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는 지연의 눈물을 보고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싸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참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울어?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식탁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사실은 몇 년치 쌓인 말들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집에 들어올 때마다 겁이 나. 또 뭘 잘못했다고 들을까봐. 지연은 처음에는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는 안 무서운 줄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말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말 꺼내면 당신이 또 방어할까봐. 그래서 나도 점점 더 날카롭게 말하게 돼.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조금 꺼내놓았습니다. 민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지연이 화가 많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라고 느껴왔다는 것을. 지연도 처음 알았습니다. 민수가 무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매일 실패한 남편처럼 느끼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움츠러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누구 한 사람만 잘못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연의 말이 차가웠지만 그 말 뒤에는 도움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침묵이 차가웠지만 그 침묵 뒤에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말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눈으로 보면 말은 마음의 끝자락입니다. 그 끝자락을 따라가 보면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받고 싶은 어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책임을 회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러나 이 말은 상대를 또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오래된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매 순간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현실에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돌아보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원래 말이 쎄. 가족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로 끝내버리면 관계는 점점 숨쉴 곳을 잃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말은 너무 잘 전달되고 따뜻한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걱정했지만 입 밖으로는 비난이 나가고 속으로는 고마웠지만 겉으로는 지적만 한다면 상대는 우리의 속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다치게 전할까를 묻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이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그 사랑이 두려움과 피로와 원망에 섞여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 따지는 법정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내 말의 뿌리를 보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상대를 향한 다리인가 아니면 벽돌인가? 이 말이 지나간 뒤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질까 아니면 또 조금 멀어질까? 민수와 지연의 밤은 갑자기 기적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두 사람은 다시 실수했습니다. 다시 날카로운 말이 나왔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당신은 왜 늘 늦어? 라고 말하려다 멈추고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나도 오늘은 조금 지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또 잔소리야? 라고 말하려다 멈추고 내가 방어적으로 들었나 봐. 다시 말해줄래? 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말은 하루아침에 생긴 습관이 아니기에 따뜻한 말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알아차림은 분명히 방향을 바꿉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 주고 난 뒤에도 다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시작은 아주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기 전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 짧은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뜻한 말만 하면 모든 관계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비로운 말이 반드시 부드러운 말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교의 더 깊은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붙잡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지는 불교 이야기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반드시 달콤한 말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신을 바탕으로 오래된 비유 하나를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화살은 깊이 박혔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의원을 부르려 하자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알아야겠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키는 큰지 작은지, 어떤 나무로 만든 활을 썼는지, 화살깃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다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을 수 없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일인데 그는 끝없는 질문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원인을 알아야 다시 같은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원인을 따지는 마음이 치료를 미루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처가 깊은데도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만 참아야 할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먼저 잘못했을까? 이런 질문들만 붙잡고 있으면 정작 내 마음에 박힌 화살은 계속 피를 흘립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독화살의 비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부부가 싸우고 난 뒤, 부모와 자식이 상처를 주고받은 뒤 우리는 자주 진실을 찾는다는 이름으로 서로를 다시 찌릅니다.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아니야,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는 항상 내 말을 무시했어.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네가 예민한 거야.
이렇게 서로 과거의 장면을 꺼내놓습니다. 한 장면을 꺼내면 또 다른 장면이 따라 나오고 한마디를 따지면 10년 전의 말까지 되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는 치료가 아니라 재판이 됩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원인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을 보는 마음이 또 다른 집착이 되지 않도록 살피라고 합니다. 가족의 상처를 회복하려면 분명히 책임을 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폭언이나 무시를 그냥 덮어두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을 본다는 것과 끝없이 상대를 죄인 자리에 세워 내 마음의 분노를 먹이는 것은 다릅니다. 한쪽은 치유를 향하고 다른 한쪽은 고통을 오래 붙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그러면 그냥 잊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없는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먼저 상처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다면 그 피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어떤 말이 내 안에 오래된 두려움을 건드렸는지 조용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자비는 경계가 없는 흐물흐물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와 상대를 함께 해치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깊은 수행을 배웁니다. 차가운 말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고 지나치게 달콤하기만 한 말은 때로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따뜻하면서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해 라고 말하면 상대는 곧바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그 말투를 들었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우리 다시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같은 아픔을 전하더라도 싸움의 문이 아니라 대화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이 너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과를 붙잡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바르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살피는 일, 내 안의 분노가 말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멈추는 일, 상대의 상처를 보되 내 존엄도 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 너머의 변화는 두 사람의 인연과 노력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끝없는 논쟁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를 끝없이 따지는 동안 아이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부부의 마음은 더 멀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 걸기 어려운 벽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는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기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복하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은 상대를 무조건 편하게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 안에 상대를 향한 모멸이 없어야 합니다.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 안에 복수의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무시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침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법구경의 정신이 다시 마음에 와닿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마디가 귀합니다. 오래 따지고 이기는 말보다 마음의 화살을 뽑게 하는 한마디가 더 깊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상처를 더 키우지 않으려는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차가운 말로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작은 온기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그것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보라고 했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매일의 말이 집의 온도를 만든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상처를 붙잡고 따지기만 하는 대신 먼저 마음의 화살을 돌보라고 일러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불교의 지혜로 어떻게 말의 업을 바꾸고 가정의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지나온 세 이야기를 조용히 한자리에 놓아보면 그 안에는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건네는 말은 정말 상대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안의 분노를 선물처럼 내밀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못한 마음, 듣지 못한 고통, 그리고 반복되는 차가운 말 속에서 서서히 멀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독화 사례 비유는 우리에게 다시 일러줍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였는지 끝없이 따지는 동안에도 마음의 화살은 계속 박혀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대단한 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시간도 수행이지만 가족에게 말하기 전 잠깐 숨을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내 말이 상대를 살릴지 아니면 더 다치게 할지 돌아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앞에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싶은 순간 딱 한 호흡 멈추는 일은 아주 깊은 수행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업이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몰아세우는 도구도 아닙니다. 업은 반복된 마음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 그 말은 관계의 길을 만듭니다. 매일 비난으로 시작하면 상대는 방어하는 길을 배웁니다. 매일 무시로 끝내면 상대는 침묵하는 길을 배웁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이라도 존중을 담아 말하면 집안에는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안에는 말해야 할 진실도 있습니다. 상처를 준 행동은 분명히 멈추어야 하고 반복되는 무례함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당신은 정말 최악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그런 방식의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 아픔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인격 전체로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아주 멀리 있는 철학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의 말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한쪽 끝은 모든 것을 참다가 마음속에서 썩히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 끝은 느끼는 대로 다 말하며 상대를 찌르는 것입니다. 참기만 하면 내 마음이 병들고 쏟아내기만 하면 관계가 병듭니다. 중도는 내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함부로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말해야 할 것은 말하되 분노가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먼저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놓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다리인가 벽인가? 다리라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나 요즘 조금 외로웠어.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마음이 아팠어. 내가 너무 날카롭게 말했지. 미안해. 이런 말은 완벽하지 않아도 다리가 됩니다. 그러나 벽이 되는 말은 다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말해봐야 소용없어. 네가 변할 리가 없지. 이런 말은 상대를 그 자리에 가둬버립니다. 또 하나의 연습이 있습니다. 차가운 말이 올라올 때 그 말 밑에 있는 진짜 마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라는 말 밑에는 기다리는 동안 외로웠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에 관심도 없어! 라는 말 밑에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 힘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는 말 밑에는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밑에 있는 마음을 말하지 않고 위에 떠오른 날카로운 말만 던집니다. 그러면 사랑은 전달되지 않고 상처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의 수행은 표현을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면 화가 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외롭다면 외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면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아야 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은 대개 비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알아차린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겠다고 결심해도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힘이 셉니다.
어제까지 비난으로 말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늘 자비롭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다만 한 번 알아차리고 한 번 덜 찌르고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미 차가운 말을 했다면 늦게라도 돌아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 말이 너무 거칠었어. 내가 힘들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 이 한마디가 모든 상처를 없애지는 못해도 적어도 새로운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집안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복하던 말을 알아차리고 내가 만든 차가움을 조금씩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말의 온도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말하되 상대를 부수기 위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무언가, 놓아버림이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놓아버림은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차갑게 끊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내 말이 반드시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즉시 알아주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은 지키되 그 과정에서 서로를 계속 찌르는 습관은 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작아 보이지만 매일의 말이 모여 한 집의 기운을 만듭니다. 오늘 내가 바꾸는 한마디가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언젠가 길도 바뀝니다. 차가운 말로 멀어진 마음도 따뜻하지만 진실한 말로 조금씩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보면 알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말은 무조건 참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를 함께 살리려는 가장 용기 있는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나온 새 이야기와 이 실천들을 다시 조용히 돌아보며 상처 입은 가족의 마음에 어떤 작은 평화가 가능할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어떤 가정은 큰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떤 가정은 부족한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일의 말이 너무 차가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거친 말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받아 내 마음에 들여놓을 필요는 없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분노를 담아 말하면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내가 자비를 담아 말하면 같은 진실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민수와 지연의 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집에는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하루아침에 떠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차가운 말이 쌓였습니다. 당신만 힘들 줄 알아? 또 시작이네. 왜 늘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작은 불평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 뒤에는 사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알아달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두려워 먼저 공격해버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더 깊은 물음을 남겼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우리는 자주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끝없이 따집니다. 물론 책임을 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무례함과 폭언을 그냥 덮어두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따지는 마음만 커져서 정작 내 마음에 박힌 화살을 돌보지 못한다면 고통은 계속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아픈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사과인지 이해인지 존중인지 아니면 단지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인지 조용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의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거실에서, 차 안에서 늦은 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도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곧바로 쏟아내지 않고 한 호흡 멈추는 것. 상대를 인격 전체로 비난하지 않고 내가 느낀 아픔을 말하는 것. 이미 상처를 주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까 내 말이 거칠었어 라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모두 삶 속의 수행입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말은 언제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많이 힘들었지? 라는 짧은 말이면 됩니다. 때로는 내가 잘 몰랐어 라는 솔직한 말이면 됩니다. 때로는 그 말은 나에게 아팠어. 우리 다음에는 다르게 말해보자 라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말이면 됩니다. 이런 말들은 관계를 즉시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더 깊이 찌르는 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합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법구경 100번째 개송의 정신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많은 말보다 마음을 해치지 않는 한마디가 더 귀할 수 있습니다. 논리로 이기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더 깊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시 말을 걸 수 있는 안전함, 실수해도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는 믿음, 힘든 마음을 꺼내도 조롱받지 않는다는 따뜻함입니다. 물론 오늘 이 덧문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모든 말투가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은 한 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오래 차가웠던 말투도 한순간에 따뜻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차갑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말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 주려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같은 고리를 조금 느슨하게 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오래된 침묵이 있다면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주 작은 말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사실 당신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당신을 몰아붙였던 것 같아. 우리 둘 다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은 작지만 닫힌 문 앞에 조용히 놓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곁에 사람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말의 방향을 먼저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차가운 말로 상처를 키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공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서툴게 사랑하고 서툴게 말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서툴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는 아직 따뜻함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기를, 상처가 아니라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요하게 해주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싶은 차가운 말은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싶은 따뜻한 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이 법문이 필요한 분이 떠오른다면 조심스럽게 전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평안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덜 날카롭고 조금 더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작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